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기대하던 강의를 또 강의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공무직 통합 자기소개서 강의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청원경찰 자기소개서 강의를 찍었고 서 박사님이 공무직 쪽 자기소개서 강의를 찍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원경찰이랑 공무직이랑 자기소개서 내용이 이제 직종에 대한 내용만 조금 다르고 내용은 대부분 일맥상통을 해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청원경찰보다는 공무직이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면접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세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에 직결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기소개서를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서 박사님 강의가 있지만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듀피디에서도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요청이 왔을 때 아니 근데 청원경찰 자기소개서 강의 봐도 된다,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라고 이제 고사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문구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공무직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요청이 왔고 또 이제 공무직 쪽으로 에듀피디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좀 그래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좀 자리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이제 다른 자기소개서 강의를 봤던 분들은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으나 다만 직종별로 공무직이 뭐 어떤 조리 실무사라든지 혹은 이제 직업상담원 혹은 이제 경비, 뭐 환경미화, 또 혹은 각각의 무슨 도로 보수원, 혹은 이제 무슨 어디 관리원, 상수도 관리원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세네 가지만 뽑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 특히 직업 관련해 가지고 경력 기술서, 차라리 이력서는 좀 쉬워. 이력서는 내가 몇 년도에 어디서 회사를 했었고 주요 업무는 뭐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쓰면 되는데 과연 경력 기술서는 뭐냐, 직무 수행 계획서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서 박사님 강의에는 조금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자소서와 계획서에 대한 기본편을 강의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자기소개서의 작성법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 슬러시 경력기술서 작성법에 대한 거를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인성검사에 대한 내용, 일부 주관처는 또 인성검사 안 보는 데도 있지. 하지만 보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도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강의는 아마도 짧으면 2강, 뭐 길어도 한 4강 이내로 되지 않을까, 뭐 제 생각에는 한 3강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자소서와 계획서의 기본편에서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이름, 성격, 경력 등을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뜻하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직무를 해내기 위하여 세운 계획을 담은 서류 또 혹은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경력기술서는 뭡니까? 경력기술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경험했던 경력을 기술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경력 기술서가 직무수행 계획서보다 좀 쉬워. 여태까지 했던 그 경력에 대한 걸 기술하면 되기 때문에, 다만 직무수행 계획서는 내가 그 주관처의 시험에 통과가 돼서 근무를 하게 됐을 때 나는 이런 업무를 할 것입니다 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글쎄요, 경력이 기존에 없었던 우리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절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2번째, 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가 왜 중요하느냐. 첫 번째, 면접에 활용됩니다. 그죠? 뭐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주요 경험 및 특히 입사 포부 및 자세 등등의 내용을 이제 대부분 기재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는 마찬가지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보게 되는데, 주관처별 주요 직무 파악이 핵심 키포인트예요. 주관처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직종별로 경비다 혹은 환경미화다라고 하면은 환경미화, 그렇지, 환경미화는 환경미화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주관처의 업무가 조금씩 다르게 돼. 그래서 가능하면 통합 자기소개서 강의이긴 하지만은 주관처의 공고문을 자세히 뜯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장과정 지원 동기 주요 경력 특히 일사포부의 자세에 대한 기본 키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저는 그냥 비단 단순하게 그냥 삼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며 마지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고 뭐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런 얘기가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직무에 관련된. 그래서 조리 뭐 실무사다라고 한다면은 조리 관련된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자기가 이제 뭐 집에서도 뭐 조리를 했었고 혹은 어떤 요런 내용을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다 면접. 우리가 보통 잘 쓴 자소서다, 못 쓴 자소서다라고 하는 기준점은 자소서를 못 쓰면 점수가 낮고 자소서를 잘 썼기 때문에 통과를 했고 이런 건 없어 직결적으로. 다만 그 자소서를 보면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면접관들은 이 사람을 합격시키고자 면접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떨어뜨리려고 면접을 봐요. 아, 이 사람은 이게 단점이네. 아, 이 사람은 이게 안 좋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내용들도 자소서에서 약점을 찾아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됐을 때 면접을 준비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당황하게 되고 하게 되죠. 그걸 이끌어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자면 내가 이런 질문을 나오게끔 하는 자소서를 쓰잖아. 그걸 알고 들어가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겠지. 그죠?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써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면접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직원이라고 부르죠. 직원 관련해서 운영 관련 법규라든지 뭐 조례라든지 혹은 운영 방침이 각 주관처마다 다른데 대부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50점 만점일 때도 있고 혹은 뭐 30점, 25점 만점에서 5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관처마다 좀 달라. 하지만 이제 내용이 요게 이제 얼추 요걸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면접은. 자, 모모 소속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뭐 예를 들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소속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업 상담원이 있죠. 직업 상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상중하, 업무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또 예의 품행 성실성, 그리고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보죠.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 전부 다 상을 제가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접에 떨어진 분들이 자기가 어디에 하를 맞아서 떨어졌는지도 몰라.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전부 다 상을 받으면 좋겠으나 그러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다 중을 맞는다 치고 일정 부분에서 상을 맞을 수 있게끔 자소서를 써서 내 자소서를 보고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게끔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가야 어떻게 돼?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지. 그리고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업무 지식과 응용 능력 좋네.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예의 및 품행 및 성실성 좋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성실합니다. 당신은 성실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성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아유, 저는 게으르고요. 저는 저 업무 막 틀에 박히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채점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거 면접 강의 아니야. 자소서 강의야. 하지만 자소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면접장 가가지고 나오는 질문들의 궤가 달라. 이해되시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어찌됐건 자기소개서 혹은 일부 주관처는 직무 모르겠어요. 이력서를 쓰는 데가 많은데 자기 직무수행 계획서나 그 경력기술서를 쓰는 데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공무직 쪽으로는. 근데 만약에 있다면 당황하지 말라고 이게 넣어둔 거예요. 다 뭐에 연관돼 있다? 주요 직무에 대한 자소서를 써야 된다.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주관첩의 양식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계획서의 기본편에서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관련된 이제 여기는 경력기술서를 쓰지 직업상담원.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 노력, 의사소통 능력, 뭐 규정 준수, 고객 지향적 태도,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쓰게끔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300자 내외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300자라고 하면 띄어쓰기까지 합치면 한 2줄 혹은 3줄로 끝나. 그죠? 그래서 쓸 말이 많은 분들은 줄을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물론 내외이기 때문에 300자 좀 넘어도 되지. 하지만 요거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이런 거 이제 양식이라든지 뭐 직업 상담원이라든지 혹은 뭐 부산시 공무직, 평택시 공무직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잘 읽어보면 A4 용지 2매 이내로 그럼 몇 매 써야겠어? 2매. 그죠? 전 선생님 쓸 말이 많아서 3매 쓸게. 그런 것보다는 얘네들이 제시한 내용에 딱 그 규격에 맞추는 게 좋아. 특히 일반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어디 논문 수준으로 13장의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관련돼서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나라 국가기관에서 이제 시청 뭐 혹은 무슨 뭐 구청 혹은 뭐 교육청도 있죠. 교육공무직이 있잖아.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통통 튀거나 뭐 창의력이 막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예상 가능한 사람을 뽑으려는 성향이 많아요. 공직은 원래 공직이라고 부르는 건 그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얘가 톡톡 튀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이윤을 낼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공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 양식에서 지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돼. 흔히 여기에 보면은 어디야 이게 부산시 공무직 보면은 뭐까지 나오냐면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로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그죠? 워드 프로세서 쓰라는데 꼭 딴 거 쓰는 애들 있어. 그리고 글씨는 13폰트, 줄 간격은 160%, 용지 규격까지 왼쪽, 오른쪽, 위쪽 각 15, 아래 머릿말, 꼬릿말은 각 10으로 작성. 굉장히 빡빡하지. 글자 크기까지 지정해 준단 말이야.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딱 이걸로 하라고. 그죠?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쪽 그 직종에서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폰트는 뭘로 할까요? 뭐 이상한 폰트만 아니면 돼. 무슨 오이 샘물체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말고 도둠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도둠체. 그냥 그걸로 합시다. 도둠체. 그죠? 뭐 고딕체도 나쁘지 않아. 고딕체. 그냥 노멀한 고딕체 있죠? 노멀한 그 글씨체. 그걸 쓰라는 거야. 궁서체도 그렇게 너무 심각해 보여가지고 궁서체는 보통 사과문 쓸 때 쓰지. 근데 그런 거는 쓰지 말고. 자, 됐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규격을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거를 조금 한번 샘플로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사전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공고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청별로 이제 공고를 낸다든지 혹은 각 시청 도청에서 혹은 뭐 구청에서 관련된 이제 공고문이라는 걸 나오잖아. 그럼 요번에 채용을 하나보다 2명 뽑네, 10명 뽑네, 100명 뽑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그 공고문의 주요 업무를 통해 어떤 업무 하는 거구나. 어떤 업무 하는 거구나. 그 업무의 필요 지식, 역량 태도를 파악하고 기재해 놔야 돼. 왜 기재해야 돼? 자소서에 쓰기 위해서. 아니 필요한 지식과 역량과 태도를 자소서에 그대로 씁니까? 그게 아니지. 자신의 경험에 반추해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녹이라는 소리야. 됐죠? 자, 그리고 주관처별 우대사항을 확인하라. 그죠? 각 주관처별로 뭐 가산점을 주는 데도 있고 서류 전형에서 좀 가점을 주는 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을 할 때 경력이 몇 년 이상 있으면 몇 점 이런 공무직에 대한 이 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혹은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에서 뭐가 있을까? 뭐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이 있으면은 가점이 주는 경우도 있어. 그거 왜 주겠어? 그죠? 그런 거로 일단은 기재를 해놔. 괜찮아? 기재를 해놔. 그리고 본인의 강점, 장점을 파악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경력이 없는데요. 선생님 제가 이제 막 졸업을 했습니다. 자격증 이제 한 달 전에 땄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에 맞춰진 경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강점을 놓치기
않기 위해서 뭐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능숙한, 능수능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장점 혹은 강점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경험이 없거나 또 나이가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패기, 열정 이런 거를 강조를 해야겠지. 이것도 자기의 강점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 그죠? 자, 그리고 가능하면 봉사활동을 해라. 요게 요즘 트렌드죠. 뭐 모르겠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공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바라봤을 때 협업 그리고 이타심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특히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규적으로 뭐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법규적으로 청원경찰 해야 되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거든. 거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로 시키긴 하지만은, 근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부 지침으로 이제 공무직은 어떤 업무를 한다. 그 외에 부서장이 시키는 업무를 한다. 기관장이 시키는 업무를 한다. 근데 그 외라는 게 뭐냔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이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닌데요. 갑자기 이제 실무사한테 조리실 관련된 거기서 가깝긴 하지만 학교 식당 그 바깥쪽 청소를 시킨다든지, 이 조리실도 아니고, 조리실 외벽 청소를 왜 나한테 시켜? 이러는 분들도 있어. 물론 이게 예시지, 예시.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이타심으로 모호를 할 때 증명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봉사활동 경력 증명서가 되는 게 참 좋아요. 특히나 이제 인성검사를 볼 때 저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남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재를 했는데 실장적으로는 봉사활동 증명되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이상하게 봐요. 자, 됐죠? 그래서 가능하면 단 뭐 한 50시간이라도 봉사활동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경력이 조금 없는 분들은 더 그래. 자, 됐죠? 자, 자소서 계획서의 기본에서 주관처별 주요 업무를 통해 필요 지식 역량 태도를 파악해라.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시로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원에 대한 거를 가져왔어. 요번 직업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맙게도 NCS 채용 기반 설명 자료를 첨부해 놨어. 그래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주요 업무 내용이 이거구나. 구인구직 일반 상담을 하는구나. 매장 관리, 매칭 관리도 하네. 그죠? 매칭 관리도 하네. 그리고 직업 심리 검사 안 해본 분들이 있으려나? 우리가 그 워크넷 들어가면은 직업 심리 검사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S형 검사, L형 검사, 무슨 검사 열 몇 개 쫙 있어. 응? 그죠? 나도 한번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관련돼서 이 고용노동부 관련된 자격증이 있거든. 그 직업 훈련 교육 교사인가 뭐 그 자격증이 있거든. 근데 제가 E형인가 ES형인가 요게 나왔더라고. 요게 뭐냐? 뭐 과제 지향형으로 뭐 어쩌저쩌고 뭐 나오더라고. 요런 거 관련된 업무를 하는구나. 주요 업무가 요런 거구나. 그죠? 거기에 추가로 고용보험 수급 지원까지 하는구나. 수급 지원. 요것도 하는구나.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지식은 뭐가 있겠느냐를 여기에 딱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요런 내용들 혹은 경력기술서를 쓸 때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단 말이야. 배가 간지러우면 배를 긁어야 되고 등이 간지러우면 등을 긁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보통 엉뚱한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몰라 이거를 그 틀에 박혀가지고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남 삼녀 중에 뭐 마지로 태어나서 마지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고요. 이딴 얘기 쓰라는 게 아니야. 요 업무를 잘할 수 있는 필요 지식이 있고 또 요 오른쪽에 보면 필요 기술들이 있거든. 그 기술들을 할 수 있는 인재이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소개서에 녹여야 돼요. 경력기술서에 녹여야 돼요.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쭉 보면은 직무 수행 태도라고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태도, 그리고 주의 깊은 관찰과 경청의 자세. 특히 이제 우리 모르겠어요. 이제 직업 상담원이 내년부터 이제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이 필수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 상담사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직업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경청을 해야 되는데, 내담자가 대부분 이제 상담 요청을 했을 때 자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직업 상담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우리 국가기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분, 공무직, 특히 이제 우리 시청, 교육청 이런 데서 근무하다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을 상대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민원인들이 대부분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왜 그래요? 내 얘기 들어줘. 이런 거거든. 그거에 대한 설명도 뒷부분에 추가로 해 드릴 거야. 요거는 요런 자세 필요하구나. 그 면접에서 어떤 류의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가늠이 돼야 돼. 자,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변화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 이렇게 해라 그랬다가 갑자기 아니 저렇게 하라 그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요번에 이제 좀 있으면은 뭐 대통령 선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몰라 이제 이 강의를 한 2년 정도 쓰기는 할 건데 대부분 이제 나라의 수장이 바뀌고 또 이제 관련돼서 이제 각 그 지자체 장이 바뀌게 되면은 어떤 개정되는 부분이 큰 폭이 개정된다기보다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개정이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뭔가 이게 개정이 되고 방침이 바뀌고 했을 때 가장 고생하는 게 누구냐? 밑에 사람들이 제일 힘들지. 들어가 가지고 막 이걸로 신나게 교육받고 이제 연습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갑자기 후루룩 바뀌거든. 응?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가져왔냐? 공동육아 나눔터 전담 인력. 요번에 그 진주시 관련해 가지고 경남 진주시 공무직 합격자가 합격 수기를 써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전화도 한번 해 봤어요. 진주시 지역사회 이해 강의를 제가 또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요번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기출 문제도 이제 복원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대신 자기가 이제 합격할 줄 몰랐는데 남한테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필기 합격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아직 면접은 보기 전이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이 전담 인력으로 했을 때 어디 갔냐? 요 업무가 우대 조건의 운전면허 2종 보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NCS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대부분의 공고문이 오른쪽처럼 나와. 그러면 이쪽에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남부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의 운영 관리를 하고 상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며 자녀 돌봄 품앗이 그룹을 운영하며 돌복, 돌잡이 대여 사업을 수행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면접에서 돌복, 돌잡이 대여 사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를 물어볼 거라고. 그죠? 물론 면접 강의는 아니야. 다만 자신의 경험 중에 진주시에서 돌복, 돌잡이 대여 사업에 참여를 했거나 혹은 대여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혹은 내 지인 중에 이런 게 뭐 대여를 해가지고 했더니 좋은 점은 뭐다, 나쁜 점은 뭐다, 불편한 점은 뭐다 라고 하는 거를 자소서에 넣을수록 이 사람이 공동육아 나눔터 전담 인력 쪽에 진짜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운전면허증 2종 보통이 우대 조건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운전할 일이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준비된 운전수 누구입니다. 이런 거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죠? 직접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육아 나눔터 전담 인력은 여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지원을 하지. 주부분들이. 근데 저는 운전 면허증은 있으나 장롱 면허예요. 운전해 본 지 10년이 지났어요. 이런 준비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우대 조건이 그러면 우대 조건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해가야 된다는 거야. 운전을 할 일이 있는데 아직 면허증이 없으시네요.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중에 운전하고 뭐뭐를 하는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 때 제가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지는 못했으나 이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곧 딸 겁니다. 곧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야겠지. 물론 이제 면접에 대한 내용이에요. 강의 자체는 자기소개서 강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는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강의이기 때문에 면접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내가 어떤 직종을 볼지는 나는 잘 모르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을 보는지. 다만 내 업무가 직업 상담이구나. 그러면은 노사쟁의의 절차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나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 무슨 업무와 일반 사회 업무의 차이점,
조리사도 학교 조리사랑 일반 기업체 조리사랑 달라. 그죠? 자, 그리고 경비 업무, 갑작스러운 문제 발생 시 대처, 식자재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빵꾸가 났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은 급작스럽게 메뉴를 바꾸든지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경력 기술서, 혹은 경력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키워드가. 자, 그리고 교대 근무, 휴일 근무, 상사의 무리한 부탁, 특히 요거 좀 준비해 가는 게 좋아요. 공무직은 상사의 무리한 부탁. 대부분이 이제 일이 많다 보면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땜빵 업무라 그러지. 그런 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내 일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되는 사람이 굉장히 공직에서는 좋아하질 않아. 그래서 서로 도와서 한다라는 느낌을 줘야 돼. 이걸 주기 위해서 그래 여기서 그냥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할 때 청소해 주는 분이 있었지만은 제가 항상 제 주변 자리는 제가 청소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업무 자체가 제 청소는 아니지만 그분이 어차피 깨끗하게 이용하면 저도 좋고 그분도 좋고 그죠? 우리 기업체 자체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 자리 청소는 제가 해서 도움을 좀 드렸습니다. 이타적인 모습을 자기소개서에 쓰잖아. 그랬을 때 그 이타적인 내용에 대한 이런 부탁에 대한 답변까지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자소서도 써 있고 질문 나왔을 때 그렇게 답변도 하고. 그죠? 자, 넘어갑시다. 뭐 주차 관리, 외국인 안내, 순환 근무,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외국어 관련해서 뭐 모르겠어요. 이 공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 많은데 아까 그 진주시에서 합격하신 분 여자분이셨는데 70 몇 년생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시험장 가니까 20, 30대 분들도 좀 있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20, 30대 분들은 경험 삼아서 본 사람들도 좀 많고 알다시피 이제 공무직이 필기 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 인원의 한 30%가 시험장에 안 가지. 또 가신 분들 중에서도 한 3, 40% 정도가 이제 과락이라는 걸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면접장 들어가게 되면 깜짝 놀랄 거야. 의외로 나이대가 좀 높아. 그래서 제가 42살인데 나이가 좀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나중에 면접장 갔다 와서 이제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막내였어요. 이런 경우도 많아.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고. 자, 한번 봅시다. 채용 직군의 우대사항으로 채용 희망 인재를 파악해라. 아까 이제 진주에서도 이종 보통 운전면허증 있으면 우대해 준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아까 맞지? 여기 이종. 잘 안 보이실라나? 운전면허증 이종 보통이 있으면 우대를 해 준대. 그리고 필수 자격증으로는 관련 학과 혹은 건강가정사 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그죠? 혹은 요런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필수 요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아무나 된다는 거야. 그 중에서 운전면허증 있으면 우대해 주겠다. 요런 거야. 여기에는 우대사항은 서류 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된다라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 그걸 우리는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자, 넘어가서 자, 여기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직업상담원의 주요 업무는 고용노동부까지 이게 직업상담원이라고 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만 뽑는 게 아니야. 각 지자체에서도 직업상담사를 뽑아요. 요번에 진주시 그 공무직에도 직업상담사 뽑았지, 그죠? 하는 업무가 조금 궤를 다를 뿐이야. 자, 구인구직 일반상식 매칭관리, 구인구직에 대한 뭐 상식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리고 직업정보관리, 그리고 직업심리검사. 이거를 이제 직업심리검사를 아까도 말했다시피 워크넷이 곧 고용노동부 그거잖아. 그죠?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자소서를 쓴다. 한 번도 안 해보고 그 면접장에 갔다.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거야. 당연히 직업 상담하는 사람은 직업 심리 검사 자기가 해보고 그리고 남한테도 추천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안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훈련 받아야 되겠지, 그죠? 특히 이제 경험 없는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NCS가 드러난 것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기술들이 써 있잖아. 요거에 대한 걸 준비해가지고 자소서에 녹이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직업 훈련 상담을 하고 고용보험 수급 지원을 한다. 고용보험 수급 지원을 한다.
그러면 고용보험 관련해서 수급 지원에 대한 어떤 법규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혹은 고용보험법에 대한 내용을 꿰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2023년부터 이제 소규모로 채용, 1명, 2명 이렇게 소규모로 뽑을 때는 필기 시험 없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표가 났더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데 직업상담원 관련해서 그럼 면접만 준비하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공부 안 할 거야? 혹은 고용보험 법령 관련된 공부를 안 해야 돼? 절대 아니라는 소리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 전담 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특이한 게 대여 사업을 수행하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대여 사업 돌복 돌잡이 대여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일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혹은 일반 사회 경험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러한 대여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그 비디오 대여 사업이라든지 대여 사업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알아? 반납이 잘 안 돼. 반납이.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경험 혹은 뭐 어떻게 처리했다. 내가 기존에 어떤 뭐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반납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쓸수록 좋은 자소서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하겠지. 이제 대부분 어떻게 질문하냐면 저는 그러한 경험이 많습니다라고 자소서에 쓰잖아. 요러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몇몇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면접관들이 뭘 물어봐요? 이거 이외의 경험 2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자기가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해야겠지. 어디서? 면접에서. 됐죠? 자,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아동복지교사는 미술 뭐 저저저고 뭐 내용 나오고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조리 및 식당 위생 관리를 하게 되고 선생님 운전면허 2종 보통이 여기도 우대사항이 붙었어요. 우대가 붙었다는 거는 운전할 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운전할 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당연히 있다는 소리지. 그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대부분 우대사항은 면접에도 우대를 해준다 이런 거는 대부분 없어. 하지만 이 면접관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모르겠어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그 진주시 공무원들이 아니거든. 원래 면접관이 예를 들어서 3명이거나 혹은 4명이거나 5명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3명이면 한 명은 보통 5급 공무원이 보고 한 명은 보통 이제 실무자가 보고 한 명은 외부 교수가 봐요. 외부 교수.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실무자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 실무적으로 뭔가 교육을 별로 안 시켜도 될 만한 사람 혹은 나랑 부딪히지 않을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요런 거를 이제 되게 사바사바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리 실무사, 뭐 조리원이랑 조리 실무사랑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 조리 실무사가 약간 실무적으로 좀 많이 보조 업무를 좀 많이 하지. 그래서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보조, 급식품에 대한 위생적인 취급 및 조리 관리 보조. 대부분 조리원이랑 조리 실무사랑 2개를 한꺼번에 같은 주관처에서 뽑아 만약에 따로따로. 그러면은 이거 뭐 물어보는지 알아? 조리원과 조리 실무사랑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혹은 왜 조리원이 아니라 조리 실무사로 지원했습니까? 본인은 조리 실무사가 아니라 왜 조리원으로 응시를 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도 이거를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쓰든지 아니면 그거를 약하게 써가지고 그걸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해야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거 있어가지고 또 내가 따로 뺐네. 경력을 우대한데 뭐가? 조리 실무사가. 근데 여기 5년에서 1년 미만까지 점수화해서 5년은 몇 점, 1년은 몇 점 이걸 이제 서류에서 이 주관처는 했었어. 근데 잘 보면 사립 유치원 경력은 제외한다 라고 나와요. 사립 유치원 경력은 제외한다. 자, 그러면 조리 관련해서 공무직 혹은 경력이 있는 분들 뭐 제가 여쭤볼게요. 사립 유치원은 경력을 왜 제외할까? 그죠? 사립 유치원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어야 돼.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단순하게 그 위생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소독에는 무슨 소독이 있고요. 무슨 소독이 있고요. 그죠?
식자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고, 이건 기본이고 그 외적인 내용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모르겠어요. 공무직의 가장 큰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교육청이랑 도시청이 있거든. 도시청의 조리 이 실무사랑 교육청 조리 실무사랑 조금 모르겠어. 난 비전공자니까 조리 쪽은 잘 모르지만 요리는 좋아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청은 대상이 대부분 학생이지.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꾸 면접관리가 된다. 그지요? 자, 봅니다. 자, 본인의 강점, 장점을 파악해라. 요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파악된 키워드. 경력자가 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 대처가 본인의 강점이 될 수가 있고, 그죠? 직업 심리,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경험, 자기가 직접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 그것도 쓰면 좋아, 그죠? 그리고 안전, 대부분 직업 상담원을 왜 응시하게 됐습니까? 라는 분들 중에 한 15% 이상은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이 직업 상담원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실경험에 밭에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안전관리, 사무보조, 야간 업무, 우대 조건, 기타 업무에 대한 자신만의 어떻게 해야 돼? 강점을 키워드로 나열해야 돼.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키워드를 쓰라고. 자, 그래서 주차 정리. 선생님 저는 운전 굉장히 잘합니다. 주차 정리 직접 할 수 있고, 주차 눈 감고도 하고, 사이드 미러 안 보고도 할 수 있고, T자 주차, S자 주차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주차, 후방 주차 다 할 수 있어요. 요런 거 관련해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꼼꼼함. 그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그 직업 심리 검사를 했을 때 내가 ES형이라고 했죠. 과제 지향형. 그래서 어려운 과제가 있을수록 저는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ES형 사람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파악된 키워드를 자기 거를 쓰라고, 자기 거를. 그리고 외국인한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요거 쓰면 좋지. 그죠? 순환 근무. 대부분 이제 모르겠어요. 그 일반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파견 근무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합격이 되면은 파견 근무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이제 공고문에 그게 기재돼 있거든. 그러면은 대부분 파견 근무를 물어보겠지. 특히 이제 가족. 자기소개서에 저는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고요. 너무 어린데 엄마로서 해야 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합격되고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이 진주시청 바로 옆 골목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파견해서 딴 데로 보내버려. 한 1년간 저기서 근무하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애가 지금 너무 어린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턱 숨이 막힌다고. 그죠? 그래서 자소서를 쓰기 전에 요런 내용들이 이제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소서에 어떤 식으로 써야겠구나. 그리고 그거랑 일정하게 답변하는 게 좋아요. 자소서에는 자기는 이타적이고 예를 들어서 인성검사 이런 것도 있거든. 옆 사람이 근무 시간에 자꾸 사적인 말을 걸고 떠들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매우 안 좋게 생각한다. 좋게 생각한다. 이런 거 고르는 안이 있어.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랑 전혀 반대로 거기에는 이제 매우 안 좋게 생각한다라고 썼는데 자기가 사회성이 좋고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지. 자, 그리고 무엇이든 강점이 될 수 있다. 단 직무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몇 번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별거 아니야. 자, 이타심, 배려심, 소통 능력,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전문성, 사무보조, 운동 능력, 자격증, 이발사. 이발사는 뭐예요? 다양한 사회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르바이트 경력이 제가 지금 28살인데요. 저는 배달의 민족 알바도 했었고 또 모도 했었고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이렇게 길러졌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사진, 레크레이션, 자격증, 청소 등 아까 청소 얘기한 거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진솔한 것과 약점을 노출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라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저는 첨삭은 해주진 않아요. 첨삭도 대부분 이제 해주는 업체들이 있지. 일반적으로 그 자기소개서 대필 이런 거 하는 데도 있기도 하던데 그거는
자기가 써야지. 나중에 면접에서 다 걸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진솔한 것과 약점을 노출하는 게 다르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나이는 많지만 누가 물어봤냐고. 41살짜리가 자기는 나이는 많지만 열정이 있습니다. 물어봤냐고. 저는 애가 이혼을 해서 저는 결혼을 해서 이게 왜 약점이라고 하냐면 이걸 물어볼 거거든. 물어볼 거거든. 아까 얘기했죠. 애가 남자아이가 둘 있고 딸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세 아이의 엄마로서 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뭐 이런 걸 자소서에 썼어. 응? 그럼 갑자기 업무하다 보면 야근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야근하면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요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가지고 자소서를 쓰면서도 상상해가면서 써야 돼.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시다. 가능하면 봉사활동을 준비해라. 물론 이제 봉사활동 뭐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뭐 기부 요즘 이제 우크라 관련해서 막 기부도 하고 또 어디야 국경 없는 의사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그냥 불러드릴게. www.1365 1년 365일이죠. 1365.go.kr 여기 들어가면 딱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 여기에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 성인 자원봉사, 기업단체 자원봉사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들어가면 뭐 3시간짜리 자원봉사부터 뭐 12시간짜리 뭐 3일짜리 뭐 주장창 있어. 몇 번이라도 해보면 돼. 그죠? 좀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자, 됐죠? 자, 이건 뭐 필수라기보다는 그래 솔직히 이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이제 그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공직의 가치 중에 들어가거든. 배려심이라든지 이타심이라든지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 시청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특히 공무직 분들이 자기의 신분은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야. 나는 공직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세금은 나라에서 나오는 거고 그 세금 관련해서 나라의 세금 그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은 다 공직자라고 봐도 돼.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공직자 윤리 관련해서도 남들보다 더 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투잡 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직자 공무직이 투잡 뛸 수 있습니까? 투잡? 제 이름으로 된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상관없죠. 공무직 합격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겸직이 안 돼요. 공무직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건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보면 이제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든지 했을 때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처벌이 강하지.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정리해 봅시다. 사전 준비 사항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자소서 쓰는 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들어가는 거고 준비 사항은 첫 번째 뭐다? 주관처의 주요 업무를 통해 필요 지식, 역량, 태도를 파악해라. 몇 번 강조하죠? 그죠? 자, 내가 이 직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역량과 태도를 파악하다. 그걸 쓰라고. 기재해 두거나 아니면 스크랩해 두거나. 그죠? 자, 그리고 주관처별 우대사항을 확인해라. 우대사항을 확인해라. 그러면은 선생님 우대사항이 경력인데 저는 경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질 거야. 어디서 면접에서. 그러면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기는 빨리 배우는 사람이다. 자기는 진취적인 사람이다. 자기는 배우면 습득이 빠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자소서에 녹여져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세상 불공평한 게, 다 경력자 찾으면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 우리 젊은 애들은.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강점, 장점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 강점, 장점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잘 녹일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가능하면 봉사활동을 준비해라.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아예 필수는 아니야. 아예 필수는 아니야. 다만 이제 뭐 모르겠어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남을 뭐 항상 뭐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경력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 뭐라고 했을 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조금 끊어다 갈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